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6번째 시간에는 개막한 KBO 리그의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 그리고 해외 진출한 KBO 리그의 해외 반응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KBO 리그도 개막을 해서 이제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K리그도 비슷한 시기에 개막을 했죠. 네. K리그는 5월 8일 금요일에 전북과 수원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지금 2라운드까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보셨나요? 네, 저 강원FC 좀 잘 봤어요. 그렇군요. K리그도 사실 KBO와 마찬가지로 해외 중계권을 판매를 했는데, KBO 리그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나라에 판매를 했다고 해요. 영국 BBC를 포함해서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36개국에 이 중계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오, 엄청나네요. 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해외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봤는데, 보면 이게 다양한 언어들로 이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 아랍어도 올라와가지고. 아랍 사람들까지 우리나라 K리그를. 네네. 앞에서 승환 씨가 얘기해준 것처럼 뭐 전북 현대랑 수원 삼성 개막전도 시작했는데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무려 360만 명이나 이걸 봤다고 하네요. 또 가장 많이 본 국가가 터키인데요. 터키에서는 61만 명이 최대로 많이 봤고요. 전체 18%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이 터키가 네. 엄청 많이 보셨더라고요. 역시 약간 형제 나라라서 네네, 그쵸. 그런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프로연맹에서 말하기를 터키 자체가 한국의 친화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뭐 아니면 서울 사령탑을 지낸 김예슈 전 감독이 K리그에서 활약한 자국 축구인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 뭐 혹은 터키 내에 있는 스포츠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리트윗에서 유입되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홍보를 해주냐 안 해주냐도 볼 수 있느냐 안 볼 수 있느냐 결정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주느냐 또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네. 또 그 터키 다음으로는 브라질에서 한 15%, 스페인에서 9%, 아르헨티나 7%, 뭐 일본도 7%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역시 브라질이 축구의 그러니까요. 나라답네요. 네. 네, 이렇게 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 K리그가 개막을 했어요. 근데 K리그도 역시 KBO 리그처럼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돌아온 이청용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블루 드래곤. 네. 시즌 전 이게 팬들이 선정한 K리그 전체 MVP에도 선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이 걸맞는 활약을 보여줄까 하는 게 아무래도 화두였는데, 그렇죠. 2라운드까지 이청용 선수의 활약을 보면은, 역시 건재하다. 괜히 해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상주와의 첫 경기였어요. 이때 4대0으로 울산이 이겼는데, 이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해가지고, 울산이 4대0으로 이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네. 사실 슈팅하고 공격 포인트는 없었는데, 이 키패스 2개, 이청용 선수의 그 특유의 그 패스. 그렇죠. 네. 그래서 키패스 2개를 기록하면서 이 노련함을 또 보였고, 또 공격 지역에서 18번 패스 시도했는데 이 14번을 성공하면서 패스 성공률도 엄청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2라운드 수원하고의 경기에서도 뭐 역시나 공격 포인트 없었지만 공격 진영에서의 뭐 95%를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이청용 선수 클래스는 영원하다. 폼은 일시적일지 몰라도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이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은 진부하네요. 조금 진부하네요. 네. 그런 표현이요. 네. 이청용 선수의 이 활약이 자신하고 울산현대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선수들한테도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펼치면 그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기성용 선수는 안타깝게 돌아오지 못해서 더 아쉬웠었는데 네. 너무 이청용 선수 너무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청용 선수. 정말 이청용 선수가 K리그에서 다시 뛰는 모습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 너무 정말 반갑더라고요. 네. 저는 FC 서울과 이제 강원 FC 간의 경기에서 조재환 선수의 원더골이 터진 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다들 보셨나요 혹시? 네, 전 봤어요. 혹시 채원 씨 보셨어요? 아니요. 보셨구나. 안 보셨구나. 정말 근데 멋있는 골이었어요. 저는 그 선수가 진짜 이거 실력으로 넣은 게 맞나 궁금해서 한 5번 돌려봤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살짝 이게 약간 뽀록성. 흔히 말하는 아다리가 맞았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다리 맞고 들어간 게 아닌가. 네.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골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왼쪽에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온 거를 빙글 돌면서 힐킥으로 이제 뒷발로 골을 넣었어요. 이 조재환 선수는 작년에 강원대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그 경기가 정말 역대급이었던 게 4대 0으로 포항이 이기고 있던 걸 5대 4로 강원이 뒤집은 그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경기 아니에요? 네, 포항 팬들한테는 그 PTSD라고 하죠. 그게 이제 온 경기인데. 맞아요. 그 트라우마로 작용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도 조재환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원더골을 터뜨리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뭐 5월 이달의 골이다. 아니면 이게 질라탄 스타일의 골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극찬. 네. 심지어 이제 인도에서도 이 조재환 선수의 골이 치명적 걸작이었다. 이렇게. 치명적 걸작이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약간 소리 없는 아무 네. 이런 표현인데.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게 말하는 등 이제 세계적으로도 정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조재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뛰고 있으니까는 네. 이제 강원도 특산품인 감자랑 이제 아자를 플레이를 많이 본대요. 조재환 선수가 네. 뛸 때마다. 네. 별명이 그래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감자르. 네. 감자를 감자르라고 불린대요. 네. 근데 제가 또 봤는데 이게 조재환 선수가 강원 FC 오기 전에 이제 서울 리랜드 FC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원더골을 많이 넣으면서 한 인터뷰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이제 조재환 선수가 하는 말이 골을 넣는 것도 재밌지 하지만 원더골을 넣을 때 그러면 또 사뭇 다르다는 걸 할 때가 하네요. 조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원더골을 많이 넣는 선수라서 사실 그 골이 조재환 선수를 잘 아는 팬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골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크게 놀랍지 않은. 네, 맞습니다. 네. 채원 씨도 이거 오늘 이제 녹음 끝나면 한번 보세요. 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다 주목을 받았는데, 네.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이제 주목을 받은 것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좀 뜨거운 이슈. 맞아요. 아닌가요? 맞죠. 까놓고 말하면 좀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바로 이제 FC 서울의 무관중 경기로 인해서 이제 관중석에 응원용 마네킹을 설치했죠. 맞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후 성인 용품용 마네킹이라는 의혹이 네.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측은 처음에 리얼돌이 아닌 프리미엄 마네킹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마네킹에 적힌 업체가 이제 성인용품 업체인 것으로 이제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제 팬들의 질타가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구단 측에서 이제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네, 17일 경기 때 설치했던 응원 마네킹과 관련해서 팬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서 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이제 형식적인 뭐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구단 측에서는 뭐 자신들은 잘 몰랐나 봐요. 이게 기존 업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돕고 싶어서 배급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에 확인해 보니까 마네킹 뒤에 이제 그런 게 적혀 있었던 거죠. 이거 민수 씨가 그 FC서울 사과문 그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 네. 사과문 해석본들 떠다니는 거 보면은 유명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FC서울 구단입니다. 나다 이 띠떼끼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약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의미가 예. 있는 거죠. 특히 이러한 상황이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다 번져버렸거든요. 아. BBC의 보도로는 이제 이러한 서울의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상하지만 그렇게 따르고 싶진 않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 뭐 관중 없는데 관중 있는 것처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성인용품들 안 쳐놨으니까. 그냥 전 이건 봤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무 안 쳐놔가지고 무관중이라고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재치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재치 있어 보이려다가 선을 넘은 거예요. 진짜. 좀 해외적인 망신이라고 볼 수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나 손 넘었어? 한번 해주시면 되나요? 여기서. 나 손 넘었어 서울! 서울을 향한 민수 씨의 분노였습니다. 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 사건부터 이게 굉장히 이게 삐그덕. 네, 팀이 굉장히 그래요. 이 프런트의 그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막 후에 벌어진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 리뷰도 간단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전북이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가 2승을 거뒀습니다. 2승을 거뒀는데, 1라운드가 수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 다음에 부산, 승격팀 부산과 경기를 해서 2대1로 이겼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도 2승이에요.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이죠. 네. 상주와의 첫 경기에 4대0으로 이겼고 수원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3대2로 2대0으로 뒤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거뒀죠.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또 해봤고 뭐 주요 경기들을 살펴보면 뭐 서울이 첫 경기에 이제 강원에게 3대1로 졌지만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광주에게 1대0으로 이기면서 그런 활약들을 보였고 뭐 작년에 이제 돌풍을 일으켰던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막 후 승리가 없습니다. 네. 수원 삼성이랑 FC 서울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원 삼성은 전북과 울산을 만났어요. 처음이랑 두 번째부터. 그래서 1점 차로 패배했죠. 강팀이긴 하지만 좀 아쉬웠어요. 처음부터 두 번이나 져갖고. 네. 그렇죠. 그리고 FC 서울은 강원과의 개막전 3대1로 패배를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광주랑 1대0으로 이겨서 좀 그 다음 이제 경기부터는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이 K리그 2에서 승격한 부산과 광주는 좀 네.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란히 지금 두 번이나 계속 져가지고 그래서 K리그 1이 네, 맞아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재원 씨가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K리그 2는 이제 K리그 2라고 보통 부르고 K리그 1은 K리그 1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K리그 2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사용한 거죠. 사실 K리그가 영어잖아요. 그쵸. 네. 네, 어쨌든 이번에 새로 취임한 감독들도 몇 명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성남 FC 같은 경우는 이제 김남일. 진공청소기 김남일 선수. 네, 그 감독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초반에 기세가 좋습니다. 이 개막전에서 광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K리그 감독 데뷔전을 승리로 기록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인천과의 0대0 무승부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알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전성기 시절 성남 FC를 기대해볼 만할까요? 뭐 신태용 감독님 계셨을 때 네네. 네, 그때처럼 성남 FC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성남 FC가 기세 좋게 출발하고 있고 강원 FC 같은 경우도 감독님이 바뀌셨어요. 네, 이제, 맞아요. 네, 김병수 감독님이 새로 오셨는데 강원 FC는 살짝 애매합니다. 이 개막전 서울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두 번째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졌어요. 이 경기에서는 또 석연찮은 판정도 좀 많이 나오면서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병수볼이 과연 K리그 1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경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두 경기긴 하지만, 아직 2라운드까지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한번 저희끼리 K리그 올 시즌 우승팀, 그리고 우리 강등팀, 어떤 팀이 있을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K리그가 이번에 원래 38라운드에서 27라운드로 축소가 됐어요. 네. 좀 장기전으로 항상 진행이 됐었는데, 중기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서, 흔히 말하는 슬로우 스타터? 팀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일정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사실 종료가 되면 상주 상무가 지금 원래 군팀이잖아요. 네. 이 일반 시민구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동으로 K리그 2로 강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래 강등이 두 팀이 되는 건데 상주 상무 한 자리는 확정이 나 있으니까 K리그 1에서는 한 팀만 이제 강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주 상무가 최하위를 기록하면 K리그 1 11위 팀인 승강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서 강등이 되고 네. 상주 상무가 뭐 12위 이상을 기록하면 상주 상무하고 그다음에 K리그 1 가장 마지막 꼴찌. 꼴찌 팀이죠. 꼴찌 팀이 자동으로 강등이 돼요. 네. 그래서 K리그 1하고 K리그 2의 어떤 승강 플레이오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올라온 부산이랑 네.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모두 떨어질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행이겠어요. 한 팀은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상주 상무가 최하위를 기록하면 K리그 1에서는 강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플레이오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네. 만약에 이기면 그렇죠. 그럼 저는 한번 제가 우승팀하고 강등팀 한번 정해볼게요. 네. 저는 전북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전북현대가 이미 앞서서 리그 3연패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4연패에 도전 중인데 아챔에도 참가를 했고 근데 사실 좀 시작이 불안했어요. 아챔 포함해서. 맞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두 경기를 했는데 1무 1패예요.
심지어 홈에서 열린 그 요코하마하고 경기에서 졌고, 그다음에 시드니 FC 원정 가서 호주로 가서 무승부 거뒀고. 아이고. 그런데 이제 시즌은 확실히 강팀은 강팀이다 보여줬어요. 개막전 승리하고 부산 원정 승리해서 이번에도 강팀이다. 그리고 스쿼드 보드강도 워낙 빅클럽이다 보니까 뭐 김보경, 벨트리크, 남아공 국대 출신, 그다음에 쿠니모토, 그러면 보강도 굉장히 잘했고. 근데 사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울산 현대가 뭐 강력한 우승 후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작년 시즌에도 사실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도 우승컵을 눈앞에 두고 이제 전북에게 우승을 내줬잖아요. 김승규 골키퍼의 안타까운 그 실수가 그렇죠. 왜 거기서 그 소리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아, 저거 본 것 같아요. 던져놓고 달려가서 먹고. 네, 맞아요. 정말 어이없는 실책으로. 그래서 이 울산이 또 자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사실 김도원 감독의 그 축구가 좀 색깔이 없는 축구다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울산과의 경쟁이 제일 뚜렷하다라고 보이면 전북이 조금 나중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감은 있죠. 이 로페즈, 문선민, 김승대 같은 이제 작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이 없다는 거. 문선민 선수 이제 입대를 했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전북의 좀 단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강등팀을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 강등팀은 이제 광주일 것 같아요. 광주가 올라왔는데, 사실 좀 이 두 라운드 펼치면서, 아직 두 라운드밖에 안 했지만, 좀, K리그 2에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득점력도 없고, 사실 지금 유일하게 K리그 1 2라운드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골이 없어요. 그리고 슈팅, 유효 슈팅도 12개 팀 중에 가장 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력도 뭐 그렇게 좋다고는 표현할 수 없죠. 골을 먹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 경기가 좀 많이 남아서 이거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광주가 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요? 딱 녹음 버튼 누르기 전에는 말을 잘하다가 딱 녹음 버튼만 딱 누르면 못하니까. 근데 사실 녹음 버튼 누르기 전에도 그렇게 말을 잘하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강원FC가 우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건 좀 의외. 보통 2강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왜 강원FC가 우승할 걸 생각했냐면요. 경기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강원FC 경기가 가장 뭔가 선수들에게 자유도가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선수들 플레이가 자유롭고. 그래서 이게 물론 자유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틀이 잘 잡힌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게 얹혀진다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저도 승환 씨랑 비슷하게 저는 광주랑 부산 같은 팀이 K리그 2에서 올라온 만큼 준비를 더 잘 해서 K리그 1에 상주할 실력을 갖춰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K리그 2에서 잘해서 올랐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 클래스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울산 현대가 이번에 우승을 거머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 할머니 시선이네요.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 이번 울산 현대 2경기는 다 챙겨봤어요. 울산 것만? 네, 뒤늦게. 강원 거 그래서 안 보셨구나. 네. 골 넣은 거. 안 봤죠. 지금 울산이 전북이랑 2번 이긴 건 같지만 1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울산이. 그렇죠. 골득실에서.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울산 봤는데 우승을 해본 적이 2번인가? 지금까지? 네네. 그것도 2000 몇 년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천수 선수 있을 때 한번 그때 K리그에 그거 있을 때예요. 우승 플레이오프 그거 있을 때. 네, 그때 야구처럼.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매번 전북이랑 우승 후보로 꼽히긴 하지만 언제나 맨날 좀 2%가 좀 모자랐더라고요. 맞아요. 2%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음료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짜증나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2%를 채울 조현우 선수랑 윤빛가람 선수 그리고 이청용 선수들 좀 실력 있는 선수들이 그 모자란 2%를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진 않았는데 일단 되게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좀 대단하다 싶은 게 수원 경기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좀 역전한 게 이 경기 저도 봤는데 이거 진짜 대단했어요. 사실. 맞아요. 강팀의 어떤 DNA.
같더라고요. 그 세 번째 골이 주니오 선수의 프리킥 골이었는데, 네네. 와, 이것도 노동건 골키퍼가 움직이지 못하고. 맞아요. 완전 반대로 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주 상무 경기에서도 4대 0으로 이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경기에서 주니오 선수가 되게 많이 골을 넣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 별명이 있더라고요. 골무원이라고. 매 경기마다 골을 넣는다 해서. 그래서 이 별명이 왜 붙였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 네. 선수들 평균 연령이 좀 많이 높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만큼 실력이랑 경험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1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그리고 강등될 팀은 저는 성남FC. 성남을 의외네요, 이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성남이 수비 중심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격보다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선수들이었던 김동준 선수랑 이제 임채미 선수가 다른 데로 이적을 해서 이 공백을 어떤 선수가 메꿀 수 있을지도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남길 감독님이 제주 FC로 가셔서 새로운 김남일 감독님이 오셨는데 K리그 1이 처음인 초보 감독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이 짧다 보니까 좀 불안 요소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사실 성남FC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기업 구단이었을 때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태용 감독이 맥콜. 네, 그쵸. 성남이라 천마 시절에는 확실히 엄청난 강팀이었고 우승도 많이 했어요. 네. 심지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짜 단골 손님이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조금 지원이 부족해서 좀 좋지 않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네. 과연 그게 강등으로까지 이어질지 네. 최원 씨의 예측이 맞을지 이거 진짜 맞추면은 아니, 이건- 축자랄로 네. 인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 팬들은 만약에 강등 당한다 네. 그럼 이제 화살은 어디로 돌릴지 저희 스왈로스의 아니죠.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네, 네. 무관해요. 네. 네 저희와는 무관하죠. 네네. 최원 씨의 의견입니다. 모든 것을 채원 씨에게 그냥 비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요? 네. 비난까지. 어쨌든 저는 우승팀이 전북 현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오. 승환 씨랑 역시 마찬가지로. 축제할 길은 통합니다. 이번 한번 보시죠. 강원FC가 얼마나 잘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 전북 현대가 저는 한국의 민헨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 민헨? 네, 바이에른 민헨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독주 체제니까. 이 전북 현대가 올해도 우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작년에는 이 새 감독님 첫 해였고 조직력이 좀 안 맞아서 힘겹게 사실 우승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감독님이 부임한 지 2번째 해고 이제 외부에서 뛰어난 선수들도 많이 영입했기 때문에 우승을 가뿐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앙 미드필더 진이 엄청 두텁잖아요. 맞아요. 네, 김보경 선수, 쿠니모토 선수, 이승기, 장윤호, 손준호. 이게 더블 스쿼드까지 가능해요. 사실. 맞아요 네. 진짜. 되게 더 좋아 보이는 게요. 제가 김보경 선수 얼굴을 딱 보니까는 네. 옛날과 다르게 피부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더 잘하지 않을까.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뭔가- 피부가 좋아졌는데 뭔가- 실력이 건강 관리 더 열심히 해서 피부도 좋아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병들 역시도 잘 뽑아온 것 같더라고요. 아, 이번에. 진짜? 네. 무릴로 선수도 첫 경기를 제가 봤는데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벨티비크 선수도 2번째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기질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마 이 용병들도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우승은 전북이 하지 않을까 싶고 강등팀으로는 저는 부산 아이파크를 골랐는데요. 역시나 이제 올 시즌 승격한 팀이네요. 그렇죠. 이제 EPL에서도 보시면은 사실 승격팀이 강등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그쵸? 합니다.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아이파크를 선택한 것도 있고 작년에 이제 부산 아이파크는 극적으로 경남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승격을 성공했죠. 그러나 초반에 2경기에서 모두 2패를 기록하면서 좀 불안하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꼴찌를 기록하면은 자동으로 상주 상무와 함께 이제 강등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중앙 수비수가 강민수, 김동우, 도스톤백, 윤석영 선수 이렇게 했는데
센터백 라인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용병 선수들과 공격진 역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뭐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5년 만에 K리그 1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부산 아이파크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18 시즌 말이었죠. 네, 그때도 승격 플레이오프에 올라왔었는데 맞아요. 그 문턱에서 이제 FC 서울에게 2패를 당하면서 아쉽게도 승격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번 시즌 승격한 만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한 우승팀은 울산인데요. 울산 두 팀, 전북 두 팀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민수 씨 축구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울산 경기 가끔 본 적은 있거든요. 어, 네. 그렇죠. 네, 뭐 근데 채원 씨가 울산, 민수 씨 울산, 현우 씨 전북, 저 전북. 누가 맞을까요? 네, 아마 제가 맞지 않을까요? 강원 FC. 네, 그건 아니에요. 강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울산이 이제 두 명의 국대 선수죠. 이제 조현우 선수랑 이제 이청용 선수가 새로 합류했는데 두 선수한테 또 이제 이번에 투자한 금액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쵸. 이청용 선수한테는 구단 최고 대우라고 또 하고요. 지난 시즌도 아쉽게 이제 우승을 못한 걸로 알거든요. 거의 다 갔는데 또 역전 우승 당하는. 네. 굴러 들어온 우승을 발로 차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김승규 선수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진짜 선수 보강을 보아하니까 정말 프런트가 우승에 정말 열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단한 조직력과 이제 화끈한 공격 축구로 시즌 2경기 동안 무려 7골이나 몰아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 수원전은 2골을 먼저 내주면서 좀 후반 초반까지 좀 고전을 했는데 이후 내리 3골을 넣으며 대역전승을 거뒀어요. 그 주니오 선수가 올 시즌도 여전히 건재하더라고요. 그 예전부터 좀 보였는데 이제 참 잘합니다. 네, 2경기 연속 멀티골로 올 시즌도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엔 제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네. 어. 또 고향팀이시잖아요. 네, 그죠. 울산이. 아무래도 고향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강등팀은 이제 부산을 꼽았는데요. 2015년 이후에 5년 만에 1부 리그에 복귀는 했지만, 이제 전북이랑 포항에게 연속으로 패배를 당했어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두 경기 모두 좀 첫 실점을 내주는데 너무 쉽게 점수를 준 게 아닌가. 이제 순간적인 수비 집중력이 저하가 되어서 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격력은 이제 상대팀과도 대등하게 갔는데 골 결정력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포항전에서 8개의 슛 중 유효 슛이 단 1개에 불과했고 전북전에도 10개의 슛을 시도해서 단 2개만 이제 유효 슛으로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인 빈치싱코 선수도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선수가 이제 2경기에서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으나 제대로 된 슛을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부산 감독님이 이제 조덕재 감독님도 이 선수에게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K리그 1의 예상 우승팀과 강등팀을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2라운드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강원이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하죠. 당연한 건 아니지만 강원이 우승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네. 네네네. 왜 이렇게 강원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뭐 강원도에 땅 있어요? 이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리그 1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K리그 2도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이 역대급 승격 경쟁 시즌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뭐 강등된 제주 같은 경우는 승격 전문가 남길 감독, 이 성남 감독이셨죠? 그렇죠. 남길 감독이 부임을 했고, 그다음에 뭐 정조국, 주민규, 김영욱, 윤보상, 발렌티노스, 에델 굉장히 좋은 2부 리그라고 할 수 없는 스쿼드 보강. 맞아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지켰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구단으로 이번에 바뀐 대전 하나 시티즌. 그다음에 포항, 서울을 거친 이 스타 감독 황선홍 감독이 또 부임을 했고, 선수 보강도 굉장히 잘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경남 같은 경우도 강등이 됐음에도 발빠른 대처를 하면서 뭐 설기현 감독도 선임을 했고, 백성동, 황일수, 네개바 이게 알짜배기 선수도 영입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안양, 부천 말할 것도 없고요. U20 월드컵 준우승 감독 정종용 감독의 이랜드 FC도 있고, 뭐 수원 FC 정말 진짜 이번 시즌 제일 치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K리그 예상 우승팀, 강등팀, 그리고 K리그 2의 한번 판세까지도 점쳐봤습니다.
오늘 마무리 멘트는 현우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KBO도 돌아왔고, K리그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스포츠에 저희가 목말라 있었는데,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어서 요즘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K리그도 보시고, 저희 팟캐스트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